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수능시험 동아시아사 11번부터 20번까지 계속 마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1번은요, 네, 오답률이 67%를 넘었습니다. 일단 다음 사절단 파견. 자, 일단 동아시아사에서 사절단 하면은 일본에서 이와쿠로 사절단을 딱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결코 이와쿠로 사절단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쿠로 사절단에 대한 문제로 생각했다면 오답에 빠지기 쉬운 그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요. 일단 그 자료 중에서 2년 전에 그 나가사키를 개항한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사키를 개항한 조약은 바로 1858년에 체결되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죠. 이걸 2년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절단이 파결된 시기는 186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쿠로 사절단은 언제 갔습니까? 1871년부터 파견됐죠. 그러니까 이걸 1871년부터 파견된 이와쿠로 사절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답을 2번으로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정답은 5번인데요. 2번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에서 영국 상인이 신보를 발행한 때가 1872년이니까 이 사절단을 이와쿠로 사절단이라고 오해했으면 답을 2번으로 낚이기 쉽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2년 전 나가사키가 개항한 조약, 이걸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후 2년 후니까 1860년을 일단 기준 시기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860년에 딱 해당되는 선제가 바로 5번이죠. 이렇게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게 2차 아편전쟁 이후에 먼저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걸 비준하기 위한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 아편전쟁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중국과 싸웠죠. 특히 프랑스가 끼어있는 조약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도교 포교를 인정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게 2차 아편전쟁 이후에 1860년이니까 이렇게 미일 수호 통상조약 이후 2년 딱 들어맞습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근데 5번보다 2번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일본 관련돼서 사절단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와쿠로 사절단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시기 함정을 잘 봐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1번 급진 개화파 주도를 갑신정변, 이건 조선 얘기고요. 1884년이고 그 다음에 3번 영사재판권이 포함된 강화도 조약. 자, 물론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도 치외법권 또는 영사재판권 들어갔죠. 네, 하여튼 강화도 조약은 조선 얘기인데 강화도 조약은 뭐 연도는 쉽죠. 1876년이니까 일단 뭐 확실히 아닌 걸로 제낄 수 있고요. 4번 입헌제를 명시한 대일본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자, 일본제국 헌법이 제정된 건 1889년이니까 이것도 뭐 이게 이와꾸라 사절단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2번하고 5번이 제일 헷갈렸던 선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2번 갑니다. 네, 12번 밑줄진 본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산족에서 시작되었고요. 특히 뭐 러시아 공사관, 그다음에 뭐 이런 외국군들, 일본군들 뭐 막 개입하게 되고, 하여튼 뭐 외국 그 공사관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한테 막 그렇게 뭐 폭력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파괴하고 그런 운동, 바로 1899년에 있었던 의화단 운동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화단 운동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의화단 운동이 내세운 구호가 청을 도와서 서양 세력 몰아내자, 네 글자로 줄이면 부청멸양.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1번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먼저죠. 1894년이니까. 그리고 2번 홍수전이 조직한 상제회가 주도했다. 바로 이건 태평천국운동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얘기 아까 9번에 4번 선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배경이 된 건 바로 일본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1895년부터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의화단 운동보다 앞입니다. 그리고 5번 일본이 만주 남부 철도 부설권을 갖는 결과, 이건 이제 1909년에 그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간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일단 간도 소유권을 청나라가 한테 인정해준 대신에 일본은 이렇게 만주 남부 철도 부설권을 갖게 되는 그런 협약이 간도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네, 전쟁 시기입니다. 자, 이것도 좀 다시 시기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계속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단 천자의 병사라고 하니까 군이겠죠. 천자의 병사가 동쪽으로 갔다. 그럼 조선이라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지역적으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기고 황주 되찾으며 개성에서 무찌르고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냈다. 바로 이거 명나라 원군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서 싸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임진왜란을 말한다고 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아니 난데없이 사만 백조가 왜 나오냐, 이거 혹시 삼국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나당연합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3번 선제 같이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68년에 있었던 이 고구려 멸망으로 혹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분명히 자료를 다시 꼼꼼히 보면은 이렇게 중국 군대가 조선 땅에 가게 된 게 천재 인잠, 그대 나라의 위침을 가련히 여겼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누가 위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키워드로 삼아서 그냥 여기 맨 아랫줄에 있는 그 사만백제 이런 건 뭐 그냥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땅을 가리키는 그런 그 뭐 전통적인 뭐라고 할까 그냥 관행적인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인자함, 뭐 위침 그런 걸 가리켜서 이건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이 조선을 도우러 온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캐치만 했으면 답은 5번이죠. 그 일단 여기서 그 개성까지 잘 이겼는데 이제 서울 탈환하기에 앞서가지고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원군이 패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 원군도 더 이상 뭐 싸울 의사를 좀 잃어버리고 일본과 강화 협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그 강화 협상에서 내세운 조건이 이 5번 선지 같은 거죠. 뭐 일본이 조선 남부 4개 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등 그런 4개 도를 할양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거 명나라가 들어줄 리가 없죠. 네, 하여튼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강화 협상 중에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 다시 감한무역을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강화 협상 내용 중 하나가 있는 5번이 답이고요. 1번 선지 그 몽골이 베이징 포위한 사건. 이건 이제 1550년 바로 몽골 부족 중에서 타타르부가 베이징 포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2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 이건 병자호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랫줄에 있는 사만백제 여기에 현혹이 되고 또 평양에 현혹이 돼가지고 고구려 멸망으로 이거로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강홍립이 사르 전투 즉 명나라와 후금이 싸웠던 사르 전투에 조선이 강홍립을 장군으로 해서 파견한 그 사르 전투 이건 1619년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갑니다. 네, 14번. 가시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건 적절한 건데요. 요 문제 자리에 무슨 시기 하면은 보통 에도막부, 청나라, 조선 후기 때 그런 문화 모습인데 아까 그런 문제는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일 겁니다. 자, 어떤 시대인지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쇼무천왕이고요. 특히 도다이사 건립 중입니다. 네, 쇼무천왕이 8세기 중반 바로 이때가 나라시대죠. 나라시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수도는 또 헤이족교입니다. 그 쇼무천왕이 8세기 중반에 상당히 불교를 장려하고 진흥시켰고요. 대표적인 또 활동, 업적이 이렇게 도다이사를 건립했습니다. 자, 8세기 중엽 나라시대라고 하는 건 뭐 감을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이때 한창 당나라가 있던 때고 일본에서 당나라 문물 배워오라고 견당사 파견할 때였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사서집주 저술. 사서집주는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책이고 바로 남송의 주의가 저술했으니까 이건 한참 뒤의 일이고요. 그리고 3번 백운동 사원은 더 뒤의 일이죠. 조선에서 주세붕이 처음 백운동 사원을 세웠고요. 4번 윤강석굴 대불. 이건 또 자료보다 윗니다. 이거 백운동 아니죠. 윤강석굴 요건 거의 뭐 오답선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부기가 특히 효 문제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죠. 5세기 때 일이 되겠습니다. 5번 쇼토쿠 태자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승려인데요. 바로 그 승려는 고구려 사람 혜자지 않겠습니까? 아직 고구려가 망하기 전이고 대략 7세기 전반쯤으로 보면은 일단 이 효무천왕이라든지 도다이사 건립보다 100여 년 전 앞선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 이 시험 세트에서 가장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78.2%예요. 진짜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일단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뭐 수도를 베이징으로 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제 베이징으로 옮긴 황제가 세조, 그다음에 또 성조가 뭐 혼란을 수습했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보통 우리는 뭐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를 연호를 써가지고 영락제, 뭐 무슨 제 강희제 그렇게 알고 있지 묘를 가지고 세조, 성조 그런 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황제의 대사 중에 뭐 4,800명을 선발해서 뭐 고양병이라 하는데 고양병이 뭔지 이것도 생소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핵심 단서가 잡힌 용어가 있습니다. 각 기별로 지금 600명을 선발하자. 기하니까 누르하치가 후금 때부터 만든 팔기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팔기제. 자, 그리고 숫자에서 여기 또 단서가 있습니다. 총 4,800명을 선발하는데 각 기별로 600명이니까요. 4,800 나누기 600 하면 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전부 8개 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 구성 중에서 한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족을 통치하는 이민족 국가구나 하는 걸 또 추가적으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어 독서의 추론 문제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4,800 나누기 600 하면은 8개 기가 있다. 8기제. 그러면
후금에서부터 청나라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캐치했다면 청나라고 하는 걸 캐치했다면 답은 쉽죠. 네, 답은 바로 2번입니다. 흠정헌법 대강을 제정. 그 1908년에 일단 입헌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입헌 정치한다고 해서 입헌 군주제 정치한다는 의미에서 흠정헌법 대강을 제정했죠. 근데 청나라에 해당되는 건 이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뭐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다라, 특히 이제 베이징 도읍을 옮겼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나라 3대 영락제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 건설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쉽게 그냥 영락제 하면 또 정화의 함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묘호가요. 영락제는 성조입니다. 성조. 제가 썼지만 성조고요. 그리고 여기 베이징을 청나라에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긴, 즉 만주에서 이렇게 베이징 들어와서 즉 베이징의 이자성 농민 반란군이 명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또 오삼계 등이 청나라 군대 불러들여와가지고 결국 청나라가 베이징 차지했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는 또 홍타이지는 벌써 1643년에 죽고요. 그 순치제가 이렇게 새로운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644년 이후에 이렇게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긴 황제는 순치제고요. 홍타이지 바로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또 성조께서 혼란 수습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강희제 얘기입니다. 강희제 묘호가 성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타이완 쪽에서는 또 정치 세력들 또 반청운동 진압을 했고 또 오삼계 등의 3번의 난도 진압을 했죠. 그걸 또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조, 뭐 혼란 수습, 여기에 또 이런 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묘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성조는 강희제, 그리고 명나라 성조는 영락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순치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원을 차지한 홍타이지 다음의 황제는 순치제고 홍타이지는 태종이라고 불렸죠. 네. 그리고 여기 숫자에서 단서를 잡아가지고 이건 팔기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라고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란을 멸망시킨 나라. 자, 아까 전에도 3번에도 나왔지만 3번에 그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 거란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자료로 나왔었죠. 물론 금나라도 그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금나라는 제가 썼듯이 금나라가 베이징을 수도로 삼을 때는 베이징을 중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청나라는 또 연경이라고 불렀고 명나라는 자금성을 세웠는데 뭐 그런 뭐 중도니 자금성이니 뭐 연경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딱 덜컹 베이징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금방 쉽게 그 명나라 영락제다 그렇게 쉽게 단정하는 그런 함정을 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 대월의 쩌능다오 군대. 아, 그렇죠. 베이징 수도 옮긴 나라가 또 있죠. 바로 몽골 원나라입니다. 특히 쿠빌라이 칸 때 그 베이징 옮겼고 특히 쿠빌라이 칸 때는 또 베이징을 대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금나라는 중도, 원나라는 대도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고유의 명칭까지 적어주었다면 또 확실히 단서를 잡을 텐데 그런 명칭은 전혀 적어주지 않고 베이징으로만 적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번 대월의 쩌릉다오 군대와 전투 벌인 그 원나라 쿠빌라이 쪽은 그렇게 많이 낚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외구 그 스시마섬 정벌은 바로 조선 세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딱 베이징 지금 도시 이름 주어지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연호를 가지고 황제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묘를 가지고 칭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다시 한번 명나라 성조는 영락제, 청나라 성조는 강희제, 이거 잘 구별해두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황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시험자 때 희한하게 진시황제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네요. 네, 그건 좀 희한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밑줄친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원명원이 이렇게 치욕 겪었다, 파괴됐습니다. 원명원이 제2차 아펜전쟁 때 영국군과 프랑스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됐죠.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건 뭐 잘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 이렇게 조선소 만들고 또 금능기기구, 난징에서 금능기기구 만들고, 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양문동이라고 하는 거 금방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푸저우, 아까 전에 그 마카오에 대한 지도 나왔던 문제 바로 9번에 디귿이었죠. 디귿. 9번의 디귿에 또 푸저우 위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9번의 디귿이라고 적어봤고요. 하여튼 이거 금방 양문동이라고 캐치했다면 답은 2번이죠. 바로 리용장, 증국본 같은 한인 관료들이 주도했습니다. 네, 중국의 제도와 사상은 그대로 둔 채 서양의 무기나 그런 걸 많이 배우자, 그런 것이 양문동이었죠. 바로 그 계기가 된 게 여기도 있지만 원명원 얘기도 나왔지만 2차 아펜 전쟁하고 또 태평 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제 양문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배경은 다 유명하고요. 자, 1번 군벌 타도를 제창했다. 자, 군벌 타도는 뭐 1919년에 있었던 오사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제스가 주도한 북벌, 그런 것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번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한 건 또 신의 혁명이 되겠죠. 그리고 4번 홍콩의 할양도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늘 나오는 난징 조약
난징 조약의 결과고요. 그리고 5번 삼국 간섭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뭐 무슨 운동이라기보다는 이게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게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패배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타이완은 일단 일본에 할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랴오뚱만도도 할양할 뻔했는데 이렇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끼어들어서 삼국 간섭 때문에 일단 랴오뚱만도가 랴오뚱만도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일단 막았죠.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더 이상 중국 제도는 그대로 두는 양분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완전히 제도까지 메이지 유신 본받아가지고 뜯어고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운동이 변법정화 운동이 되겠죠. 네, 하여튼 양분돈과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이제 청일전쟁 패배, 삼국간섭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양분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네, 17번. 밑줄치는 5년 동안 있었던 사실인데, 자, 그 5년의 기준점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일본이 침략전쟁했고,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도구 사용했고, 자, 상당히 이제 1930년대 후반, 또 40년대 태평양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특히 5년 50여일 전에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다. 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한 때가 1941년 12월인데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났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1942년 1월 말 또는 2월 초 그렇게 일단 감을 잡고 1945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서 이제 5년 거슬러 올라가니까 1937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특히 그 당시 장체스의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대학살을 자행한 그 난징 대학살 당연히 기억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부대 의미가 있는 조선의용대 1938년에 창설됐으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가 있는 게 3번하고 5번인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니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이 동맹 맺었다. 거의 세계사 문제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 추축국이라고도 하죠. 이 세 나라가 동맹 조약을 맺은 때가 1940년입니다. 혹시 이 세 나라들이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 그러니까 1942년 초보다 더 5년보다 그 전에 혹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닌가 혹시 오해를 했다면 3번으로 낚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세 나라가 동맹 조약을 맺은 건 40년입니다. 40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았다면 답을 5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88번 문제. 다음 연설 이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실사고시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아래 둘째 줄입니다. 2년 전에 마오쩌둥이 서거했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978년이고, 특히 키워드가 이런 4대 부분 현대화를 실천하자. 즉, 실사고시, 이른바 흉묘백묘를 주장했던 덩샤오핑이 지금 한 연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덩샤오핑이 4대 부분 현대화 주장한 1978년 이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답은 쉽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물론 78년도가 박정희 정부 때인 건 맞는데 한창 유신 정부 막바지죠. 근데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중에 또 1차는요. 박정희 장군이 이제 아직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인 일단 5.16 쿠데타 이후에 아직 정식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1962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0년대 초반이다. 그 점만 알고 있어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북한이 이렇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합병법 제정한 건 84년이고요.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또 베트남에서 일부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한 도이모이 정책 추진한 것도 86년이고요. 네. 그리고 3번 중국이 세계 무역 WTO에 가입했다 하는 것도 이렇게 덩샤오핑이 실사고시 이런 거 추진했으니까 그보다 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연도를 모르더라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WTO 가입한 해는 2001년이고요. 자, 그리고 4번, 일본에서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55년 체제, 즉, 자유민주당이 그렇게 장기 집권하기 시작한 55년 체제가 붕괴된 게 1993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래서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나머지 선지들도 연도 알면 그렇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1번이 너무 확실하게 아닌 것으로 또 고르기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9번 가겠습니다. 네, 19번 가나 사이식의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가를 보면은 먼저 도쿄만에 들어온 미주리호에서 일본 대표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바로 이거 이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그렇게 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이때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즉 주권을 잃은 상태에 있는데 그 주권을 회복하는 조약이 바로 나조약입니다. 그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바로 전혀 없던
전일까지 없었던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그러면서 또 샌프란시스코 키워드가 좀 지역이 나왔습니다. 바로 1951년 9월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회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사이의 일을 묻는 건데요.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그 극동 파기선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된 바로 그 라인이 에치슨 라인이죠. 이때가 1950년 1월이니까 답은 딱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통키문 사건, 또 닉슨 도트린 타이거, 그리고 5번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네요. 일단 1번 선지 통키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1964년에 있었고요. 이 통키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닉슨 독트린, 더 이상 미국이 이런 동남아시아의 분쟁에 무력 개입 이제 자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닉슨 독트린 발표한 건 69년이고요. 그리고 4번 선지, 혹시 이제 4번으로 낚을 수가 있는데, 일단 타이완이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다. 이때는 물론 타이완 정식 부르는 나라 이름은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비로소 일본이 다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야 딴 나라하고 조약을 맺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타이완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회복한 일화 평화조약이 52년에 체결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주권 회복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하고 국교 수립하고 회복하고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4번 선지는 나보다 뒤의 사실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일화 평화조약은 52년에 체결됐고요. 하여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 타이완 중화민국을 일단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약칭 베트공이라고 하죠. 이건 196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 선생님께서 이 운동 얘기 하시는데 키워드가 결국 인민공사 설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증산하자 그렇게 목표를 두었습니다만 증산은 실패했고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다. 바로 인민공사 키워드로 해서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민공사 설립한 때가 1958년이죠. 하여튼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항상 뒤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마오쩌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반대파든 그런 반대파를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문화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4번 선지에 있네요. 문화 대혁명 발발의 배경이 된 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까지였죠. 아까 전에도 덩샤오핑 연설에 나왔습니다만 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을 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1번 선지 덴메이 대기근. 자, 덴메이만 딱 느낌이 일본 천황의 연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역시 18세기 후반 일본에 있었던 대기근 가뭄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2번 6월 민주항쟁, 이건 우리나라 얘기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말하는 것이고, 그 계기가 된 거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4.13 호원 조치, 즉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간선제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 뽑겠다, 그런 호원 조치를 발표한 것이 또 6월 민주항쟁의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3번 우창 신군봉기는 또 신해 혁명에 처음 발단이 우창에서 일어난 신군의 봉기였고요. 그리고 5번 선지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이것도 아까 전에 바로 방금 전 문제에서 1951년 9월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봤습니다만, 바로 같은 날 또 뒤이어가지고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19번에 나와본 선지를 봤던 그거와 연결되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모든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